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이나 친구와 만나고 혼자 돌아오는 길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제가 30년 지기 친구들과 왜 멀어져야 했는지, 매주 만나던 모임을 안 가고 나서 제 삶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친구 관계와 모임을 정리한 노년층이 오히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지수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 울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면서 같이 웃고 울던 친구들이었죠.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모임에 다녀온 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가슴 한켠이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30년 지기 친구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70대인 제가 경험한 이야기지만 아마 5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4시간 정도 수다를 떠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즐거웠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이들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영숙이네 아들은 의사 되고 미경이네 딸은 판사 됐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제 아들은 작은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 다들 잘 됐네 하고 웃어 넘겼지만 점점 그 자리가 고통스러워졌어요. 두 번째는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더라, 제주도에 펜션을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갈 때면 제 낡은 지갑이 부끄러워졌어요. 한 번은 친구가 순자야, 너네 아직도 그 옛날 아파트에 살아? 라고 물었을 때 마치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2달간 모임에 나가지 못했는데 단 한 명도 문병을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나서 연락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바빠서 하는 대답뿐이었죠. 3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웠나 하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모임은 아파트 주민 모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 백화점 세일 때 산 가방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한 번은 점심을 먹다가 한 회원이 우리 회비 좀 올릴까? 이 정도 수준의 식당은 좀 그렇잖아 라고 했을 때 제 한 달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 몸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를 대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아들이 바빠서 하고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아들은 3년 전 이혼하고 연락도 뜸한 상태였거든요. 친한 친구들이라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자식 자랑만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는 게 더욱 힘들어졌어요. 누군가 집을 새로 샀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비교와 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결국 지난해 말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미뤄두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행복을 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제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주민센터 봉사 모임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주민센터에 모여 독거노인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도 달라졌습니다. 봉사보다는 서로의 생활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봉사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몇 년 전 빌려준 돈 때문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저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남을 돕는다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매년 김장철이면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자기 공을 내세우기 바빴어요. 내가 배추를 더 많이 절였다. 난 양념을 더 많이 준비했다 하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해 김장 때였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고 하자 한 회원이 봉사는 열정이지 핑계대면 안 되지라고 말하더군요. 30년 넘게 한 봉사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다 정리하면 나는 뭐가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즘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봉사를 해요. 아파트 앞 화단에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심은 꽃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혼자가 된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 일과를 적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제 마음의 소리도 들을 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랜 모이나 관계가 부담스러운데 끊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요.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 제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혼자 걸으며 새소리를 듣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도 키우고 있어요. 특별한 일상은 아니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랜 모임이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끊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소소한 행복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갔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친구들 모임에서 멀어진 후 저는 더욱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라. 왜 연락도 없니? 라며 채근했죠. 딸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 아들에게는 끊임없이 결혼하라고 잔소리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약과도 손수 만들었어요. 하지만 딸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잠깐 들렀다 가겠다 했고 아들은 피곤하다며 일찍 돌아가 버렸죠.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올가매려고 하나? 문득 친구들 모임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이 떠올랐어요. 제가 친구들의 자녀 자랑에 상처받았던 것처럼 제 아이들도 제게 비슷한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해서. 그러자 딸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편한 시간에 밥을 먹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연애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의 일입니다.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엄마,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미쳤니?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해?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라고 말했죠. 아들의 경우 재혼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예전처럼 이혼한 사람과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예비 신부를 저에게 소개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딸의 창업이 잘 될까?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잘 될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걱정이 아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요. 요즘은 자녀들과 만날 때 이런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 불안과 걱정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더군요. 주말에는 딸이 갑자기 들러 엄마,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하고 아들은 퇴근길에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연락을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거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발견한 특별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방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큰 장롱을 처분하고 그 자리에 작은 책상을 들였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을 만든 거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책상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 일과를 적는 정도였어요.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진짜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서운했다.
옆집 할머니가 인사도 없이 지나가서 속상했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적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감정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한 건 베란다 가꾸기였습니다. 작은 화분에 상추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피는 게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다 시들어버렸지만 유튜브로 식물 키우는 법을 배워가며 조금씩 실력이 늘었어요. 지금은 제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되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특히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가 기른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밥을 대충 먹거나 반찬도 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쁜 그릇에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손거울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도 바릅니다. 혼자 먹는데 뭐하러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발견한 건 산책의 즐거움입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단지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부터는 산책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들꽃, 구름.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발견하게 됐네요. 찍은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저녁이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혼자 사는 게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혼자 살게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72세의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만남들이에요. 처음 시작은 아파트 앞 공원에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혼자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죠. 아침마다 뵙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예전 친구들처럼 재산이나 자식 자랑을 하시진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그저 날씨 이야기, 공원의 핀 꽃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식 자랑은커녕 오히려 자녀들과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그분과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간단한 반찬도 나눠 먹어요.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니지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만남은 도서관에서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참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특히 감동받은 건 한 회원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남과 비교할 나이는 지났어요.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건 복지관 서예반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글씨만 배우러 갔는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겨울 제가 감기로 결석했을 때예요. 다음 날 서예반 분들이
제 집으로 직접 찾아와 달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30년 우정이라던 옛 친구들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분들이 해주신 거죠. 넷째로는 마트 계산대 직원과의 인연입니다. 매주 장보기를 가면 만나는 젊은 직원인데 항상 밝게 웃으며 할머니,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인사를 해줘요. 얼마 전에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집까지 배달도 해주더군요. 이런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예전 친구들과는 달리 이분들과는 비교나 경쟁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 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따뜻한 인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재산이나 자녀의 성공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만을 봐주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작은 도전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된 후 발견한 일상의 작은 기쁨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0대가 되어 찾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먹던 아침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씻고 화장도 합니다. 흰 머리가 보이면 염색도 하고 눈썹도 그리죠. 혼자 먹는데 뭐하러 그러냐 고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식탁에는 작은 꽃병을 놓았어요. 매주 시장에서 1,000원짜리 꽃 한 단을 사다가 꽂아 놓습니다. 예쁜 그릇에 정성스레 차린 반찬, 갓 지은 밥. 혼자라고 대충 먹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성을 들입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먹는 식사.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창가의 작은 정원입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상추 한두 포기였는데 이제는 방울토마토, 고추, 파프리카까지 키우고 있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도 식물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상처들,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되더군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제 마음에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세 번째는 산책길에서 만난 기쁨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어제는 없던 민들레가 피어 있고 새로 이사 온 이웃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특히 좋아하는 건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절로 미소가 납니다. 가끔은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두었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머니가 산타 할머니네 하고 좋아하죠. 그런 순간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번째는 집안 가꾸기의 즐거움이에요. 40년 살던 집이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큰 가구들을 정리하고 작은 의자와 책상을 들였습니다. 벽에는 제가 쓴 시와 그림을 걸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는 일이 이제는 즐거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하는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했던 요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천천히 만듭니다. 시장에서 제철 재료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특히 즐거운 건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를 보고 크로켓을 만들어 봤어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제는 제가 만든 반찬을 이웃과 나누는 재미도 알게 되었답니다.
6번째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이에요. 매주 수요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옵니다. 로맨스 소설을 즐겨 읽는데 가끔 딸이 엄마, 그게 뭐예요? 하고 놀랄 때면 괜히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해요. 목도리를 뜨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7번째는 추억 정리하기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사진을 정리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진 뒤에는 그날의 이야기를 적어둡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보게 될 테니까요.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튼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짓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하루가 된다는 것을.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감정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걸요. 그럴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햇살이 비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창가에 핀 작은 꽃일 수도,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의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행복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72세의 나이에 발견한 가장 큰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이야기예요. 지난 3년간의 혼자만의 시간은 제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뒷전이었죠.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것조차 이 나이에 뭐하러 라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방의 벽지가 발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더군요.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낡은 벽지를 밝은색으로 바꾸고 오래된 이불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두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그림이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어요. 남편 생전에 입었던 검정색 옷들을 모두 정리하고 파스텔 톤의 밝은색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저런 색을 입어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을 입는 것, 그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때우지 않아요. 예쁜 그릇에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납니다.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가 혼자서 티타임을 가지기도 해요. 작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아침 산책은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매주 수요일에는 요가 수업도 듣고 있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요가냐고들 하지만 제 몸을 돌보는 일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달라진 건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 상황과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피곤할 때는 오늘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바로 저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엄마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말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더군요. 얼마 전에는 딸이 엄마가 달라졌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걸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뒤늦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도 사랑이 가득 차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순자 씨, 오늘도 참 예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기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당신이 피어나는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당신의 꽃은 지금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기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